그냥 영업 따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싸게 팔아가지고,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싸구려 제품 같은 것들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내 얼굴, 내 건강, 내 몸을 맡기는 곳이 병원인데, 저렴하다고 해서 브랜드 블로그를 함부로 이렇게 맡기시거나 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 이미지만 망치는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병원왕TV 리드유 컴퍼니 박정환 대표입니다. 요즘에 병원 블로그 글 퀄리티가 좀 심각한 병원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원장님들이 성수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규 문의건을 접수하고 신규 문의 미팅을 다니고 있는데, 항상 문의를 받고 콜 받을 때마다 원장님께서 고충을 겪으시는 문제들이, 이전 대행사에서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을 했는데 블로그 퀄리티가 너무 좀 심각하게 안 좋아서 대행사에다가 비용은 냈으나 실질적인 마케팅 효과는 전혀 보지 못했다, 그런 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도 두세 분씩은 꼭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마케터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요즘에 병원 블로그 글 퀄리티가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요즘에 진짜 해도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병원 브랜드 블로그 글들이 개판인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마케터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병원 브랜드 블로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싸구려 제품 같은 것들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내 얼굴, 내 건강, 내 몸을 맡기는 곳이 병원인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신뢰, 그 다음 설득이잖아요. 브랜드 블로그에 그 두 가지가 녹아들어야 돼요. 그 구조들이 어느 정도는 짜져 있어야 병원의 브랜드 블로그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요즘은 병원 브랜드 블로그 글이라고 보기도 너무 민망할 정도의 수준의 글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보면 성의도 없고 후킹도 없고 전환율 같은 건 뭐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막 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GPT 쓰고 인공지능 쓰고 AI 쓰고 뭐 클로드 쓰고 제미나이 쓰고 이런 거 다 이해합니다. 저도 안 쓰는 거 아니고요. 병원 마케터분들을 또 제가 요즘에 교육도 하잖아요. 브랜드 블로그랑 뭐 유튜브랑 이런 것들 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도 AI 많이 이용하시고 많이 활용하시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GPT를 돌리고 클로드를 돌린다고 해도 병원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매출에 좀 유효타를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받았고 병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를 발행해줘야 되는 건데, 요즘은 그냥 무의미한 무성의한 그냥 GPT 복붙밖에 안 되는 글들이 많다 보니까, 얼마 전에 마케터분들도 저한테 많이 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회사는 당연히 문제가 없었지만 추석 연휴 끝나고 와가지고 블로그 지수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던 이슈들이 있었어요. 매년 있는 이슈긴 하지만 아마 거기서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간 병원들 블로그들 보면 GPT로 그냥 복붙했던 병원들은 다 떨어져 나갔을 거거든요. 다행히 제가 맡고 있는 지금 고객사들은 그런 곳들은 아예 없잖아요.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쉽고 유튜브는 조금 어려운 편인데, 진입장벽도 낮고 쉽다 보니까 마케터만의 인사이트가 들어간 글을 쓰지 않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 큐페이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사전질의서 같은 것들을 다 병원에다 받는데, 병원한테 어떤 브랜드 컨셉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싶냐, 병원의 주력 진료는 뭐냐, 주력 진료를 그걸로 설정하신 이유는 뭐냐, 매출 구조가 그 주력 진료 상품에서 어느 정도의 파일을 차지하고 있으시냐, 실제적으로 주력 진료를 하셨을 때 환자분들께서 느끼시는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큐페이퍼로 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스터디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로 그냥 영업 따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싸게 팔아가지고 자기네들 돈 벌라고 원장님들 병원을 약간 볼모로 잡고 복붙 블로그만 때려박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 거면 잘해야죠. 우리 한대리님 생각은 어때요? 비슷한 게, 제가 만약에 환자라면 병원 블로그를 서칭했을 때 네. 그런 글들을 보면 전혀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뿐더러 신뢰도도 안 가고, 뭔가 그냥 기계처럼 쓴 글을 보면 오히려 병원을 가길 꺼려할 것 같은. 그쵸. 오히려 그런 글들이 많이 깔려 있으면 깔려 있을수록 마이너스거든요. 일전에 제가 이 직전 영상에서도 상위 노출만 해서는 병원 매출을 올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냈잖아요. 물론 실력 없는 대행사들이 이렇게 좀 형편없는 컨텐츠 발행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많은 병원들이 뭐냐면 상위 노출에만 목을 맨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내고 상위 노출을 잡아주고 상위 노출에 대한 수량 자체를 엄청나게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예전에는 그걸로 환자가 왔었는데 지금은 환자분들이 그렇게까지 잘 모르시는 분도 없고 굉장히 똑똑해지시고 하다 보니, 제가 계속 강조해왔던 뭐 설득, 그 다음에 신뢰, 요거 두 가지 키워드가 중점이 돼가지고 노출이라는 값으로 치환이 돼야지 병원의 매출이 오르는 거잖아요. 우린 병원 매출 많이 올려봤으니까.
진짜 요즘에 문제가 많고 제가 요거 인사이트를 좀 드린다기보다는 이번 영상에서는 요런 거에 좀 원장님께서 좀 당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특히나 요즘에 제가 정말 많은 문의를 받는데 대부분이 이런 문의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병원장님들, 그리고 병원 실장님들, 인하우스 마케터분들, 병원 마케팅 팀장분들이 계시다면 저렴하다고 해서 브랜드 블로그를 함부로 이렇게 맡기시거나 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 이미지만 망치는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거는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